북한이 비록 이제 한국을 적대 국가라고 얘기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내부 단속입니다. 북한 자체가 통일하겠다라고 남한을 접수하겠다라고 소리질 만큼 힘의 여력이 없고 북한 내부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단속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기네 국경은 대한민국과 붙어 있다라고 영토 조항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제 개정된 헌법에. 그런데 이것은 적대적 두 국가가 됐으니까 한국하고서는 운동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한국에 북한 선수들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는 거 보고 나서 정신이 흔들릴 거는 당연히 걱정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머문 북한 네네. 선수단은 분명 한국의 발전대 인프라, 있군요. 그렇죠, 환경 네네. 이런 것들을 접했을 텐데 네네. 아무리 뭐 단속을 잘한다 그래도 사실 뭐 눈이 달려 있는데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이 북한 선수단을 북한 당국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네, 이게 북한의 최대 약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소개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망가지니까 사상적으로 이제 북한 말로 치면은 남한의 자본주의를 보고서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그 말하는데 이거는 이미 북한의 젊은이들한테는 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 그 북한의 그 셀폰이 600만 대 정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 북한 인구가 2,600만인데 600만 대인데 주로 젊은이들 계통으로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국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래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네. 그래서 가끔가다 북한에서 중고등학생들 다 많고 벌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남한 비디오를 보고 돌렸다 해가지고 뭐 12년 노동교화형 뭐 10몇 살짜리 애들한테 네. 이런 걸 하는데 북한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체제 단속은 끝까지 못합니다. 뭐 북한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영어로도 그냥 장마당 제너레이션이라고 장마당이라는 말에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명사로 씁니다. 미국의 논문 나온 거 보면은 JANG, MA, DA 장마당 그러네요. 제너레이션이라고 써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북한의 이 얼어붙은 체제를 결국은 붕괴시키는 세력이 될 거다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그 장마당 세대가 0에서 30세입니다. 94년에 국민들 300만 명 굶어 죽은 다음에 뭐 북한 정권도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라.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살라라고 하다 보니까 원초적인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 시장에서 그걸 장마당이라고 그러고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게 돼가지고 지금 북한의 딜레마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를 공산주의 국가면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는 책임을 못 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산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제일 튼튼한 것이 궁정 경제, 그러니까 팰리스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주문에는 말르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제2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군수 경제, 군수 경제도 많이 깨졌습니다. 제3 경제가 원래 민수 경제인데 민수 경제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암시장, 장마당 이것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국민이 먹고 사는 거하고 이제 결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의 딜레마인데 김정은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안 거두면 됩니다. 김정은이 뭘 해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단합을 시키려면은 돈을 통제해야 되니까 북한이 옛날에는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은 거를 다 뺏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화폐 개혁을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이 달러로 모으습니다. 다 달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있다 보니까 화폐 개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따로, 국민 경제 따로, 국가 경제 따로.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미국이 건드리려고 마음 먹으면은 얼마 못 갈 거라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은 이 축구단도 안 보낼 거라고 많이 또 전문가들은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형식 논리상 이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 여자 축구단이 결국은 이 아시아 축구 연맹의 행사였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 A 매치가 아니라 클럽 대항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북한의 내 고향, 대한민국의 수원 FC 위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 축구 연맹 안에 있는 민간 그 축구 클럽들이 모여서 대항하는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었다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그 여자 축구 선수단을 한국에 보내면서 하나의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요? 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대남 적대가 자기가 지금
2년 넘게 추진해오는 정책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게 많이 이제 북한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느껴졌죠. 예를 들면 우리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북측 선수단 뭐 참 잘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질문하는데도 북한 감독이 화를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질문을 안 네, 받고. 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국가 대 국가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왜 우리를 북측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사실은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북측이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 남한 아니면 남조선, 뭐 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가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상호 간의 호칭은 북측, 남측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상대를 부르는 호칭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입니다. 수석 대표들이 만나도 그 사람이 뭐 별의별 직함 장관을 갖고 있어도 뭐 단장 선생, 수석 대표 선생 이렇게 부르는 걸로 돼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의 질문은 거기 원칙에 충실한 질문이었는데 북한의 이유일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적대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남측에서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북한이나 북측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북 간에 출입국 절차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이게 나라 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경이라 그럽니다.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발행하는 남한 방문 증명서가 있어요. 여권 같은 크기에.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고 이래가지고 출입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북한은 여권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 남북 간의 관례에 의한 출입 이런 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 우리는 당당히 여권을 내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고 북한의 내 고향 선수단들 와가지고 짐 싣고 이렇게 우리 카메라 막 플래시 터지고 이러니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드러낸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AFC 여자 축구 경기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대남 적대를 이 선수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다가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에도 철저히 훈련을 받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들 아마 뭐 5월 26일 날 귀환했거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철저하게 소위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빼기 작업이요. 남쪽에서 보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젊은 네. 선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항 뭐 또 운동장 호텔 이런 데서 본 그 놀라운 것들 아마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인천공항 여기 좋다고 막 이렇게 둘러보고 뭐 환영한다고 둘러보고 이랬으면은 돌아가서 아마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거는 그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호텔에 한국 TV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차단했거든요. 버스도 완전히 그 안에 커튼 쳐가지고 바깥을 못 보게 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걸 한국에 왔는데 그걸 안 보겠습니까? 더 보고 밥 싶겠죠. 먹는 거 하나 사람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왜 외국에 나가도 여기 선진국이다 좋다 이런 거 무슨 웅장한 그런 걸로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이런 걸로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았을 거고요.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비판도 할 거고요. 아무개 선수는 남조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흐리멍텅한 일을 했습니다. 서로 고발해가지고 비판하고 2-3달 동안은 그런 기억들을 지우고 김정은에 대한 뭐 충성 이런 것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세뇌 교육을 받는 기간이 아마 상당 기간 이어질 겁니다. 북한이 비록 이제 한국을 적대 국가라고 얘기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내부 단속입니다. 북한 자체가 통일하겠다라고 남한을 접수하겠다라고 소리질 만큼 힘의 여력이 없고
북한 내부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단속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기네 국경은 대한민국과 붙어 있다라고 영토 조항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제 개정된 헌법에. 그런데 이것은 적대적 두 국가가 됐으니까 한국하고서는 운동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한국에 북한 선수들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는 거 보고 나서 정신이 흔들릴 거는 당연히 걱정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머문 북한 네네. 선수단은 분명 한국의 발전된 아, 그거 인프라, 있군요. 그렇죠, 환경 네네. 이런 것들을 접했을 텐데 네네. 아무리 뭐 단속을 잘한다 그래도 사실 뭐 눈이 달려 있는데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이 북한 선수단을 북한 당국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예, 이게 북한이 최대 약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소개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망가지니까 사상적으로 이제 북한 말로 치면은 남한의 자본주의를 보고서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그 말하는데 이거는 이미 북한의 젊은이들한테는 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 그 북한의 그 셀폰이 600만 대 정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 북한 인구가 2,600만인데 600만 대인데 주로 젊은이들 계통으로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국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래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네. 그래서 가끔가다 북한에서 중고등학생들 다 많고 벌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남한 비디오를 보고 돌렸다 해가지고 뭐 12년 노동교화형 뭐 10몇 살짜리 애들한테 네. 이런 걸 하는데 북한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체제 단속은 끝까지 못합니다. 뭐 북한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영어로도 그냥 장마당 제너레이션이라고 장마당이라는 말에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명사로 씁니다. 미국의 논문 나온 거 보면은 JANG, MA, DA 장마당 그러네요. 제너레이션이라고 써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북한의 이 얼어붙은 체제를 결국은 붕괴시키는 세력이 될 거다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그 장마당 세대가 0에서 30세입니다. 94년에 국민들 300만 명 굶어 죽은 다음에 뭐 북한 정권도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라.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살라라고 하다 보니까 원초적인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 시장에서 그걸 장마당이라고 그러고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게 돼가지고 지금 북한의 딜레마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를 공산주의 국가면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는 책임을 못 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산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제일 튼튼한 것이 궁정 경제, 그러니까 팰리스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주문에는 말르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제2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군수 경제, 군수 경제도 많이 깨졌습니다. 제3 경제가 원래 민수 경제인데 민수 경제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암시장, 장마당 이것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국민이 먹고 사는 거하고 이제 결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의 딜레마인데 김정은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안 거두면 됩니다. 김정은이 뭘 해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단합을 시키려면은 돈을 통제해야 되니까 북한이 옛날에는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은 거를 다 뺏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화폐 개혁을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이 달러로 모으습니다. 다 달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있다 보니까 화폐 개혁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따로, 국민 경제 따로, 국가 경제 따로.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미국이 건드리려고 마음 먹으면은 얼마 못 갈 거라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은 이 축구단도 안 보낼 거라고 많이 또 전문가들은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전격적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형식 논리상 이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 여자 축구단이 결국은 이 아시아 축구 연맹의 행사였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 A 매치가 아니라 클럽 대항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북한의 내 고향, 대한민국의 수원 FC 위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 축구 연맹 안에 있는 민간 그 축구 클럽들이 모여서 대항하는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었다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그 여자 축구 선수단을 한국에 보내면서 하나의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요? 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대남 적대가 자기가 지금 2년 넘게 추진해오는 정책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게 많이 이제 북한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느껴졌죠. 예를 들면 우리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북측 선수단 뭐 참 잘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질문하는데도 북한 감독이 화를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질문을 안 네, 받고. 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국가 대 국가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왜 우리를 북측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사실은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북측이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 남한 아니면 남조선, 뭐 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가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상호 간의 호칭은 북측, 남측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상대를 부르는 호칭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입니다. 수석 대표들이 만나도 그 사람이 뭐 별의별 직함 장관을 갖고 있어도 뭐 단장 선생, 수석 대표 선생 이렇게 부르는 걸로 돼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의 질문은 거기 원칙에 충실한 질문이었는데 북한의 이유일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적대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남측에서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북한이나 북측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북 간에 출입국 절차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이게 나라 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경이라 그럽니다.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발행하는 남한 방문 증명서가 있어요. 여권 같은 크기에.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고 이래 가지고 출입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북한은 여권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 남북 간의 관례에 의한 출입 이런 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 우리는 당당히 여권을 내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고 북한의 내 고향 선수단들 와가지고 짐 싣고 이렇게 우리 카메라 막 플래시 터지고 이러니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드러낸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AFC 여자 축구 경기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대남 적대를 이 선수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다가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에도 철저히 훈련을 받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들 아마 뭐 5월 26일 날 귀환했거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철저하게 소위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빼기 작업이요. 남쪽에서 보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젊은 네. 선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항 뭐 또 운동장 호텔 이런 데서 본 그 놀라운 것들 아마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인천공항 여기 좋다고 막 이렇게 둘러보고 뭐 환영한다고 둘러보고 이랬으면은 돌아가서 아마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거는 그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호텔에 한국 TV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차단했거든요. 버스도 완전히 그 안에 커튼 쳐가지고 바깥을 못 보게 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걸 한국에 왔는데 그걸 안 보겠습니까? 더 보고 밥 싶겠죠. 먹는 거 하나 사람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왜 외국에 나가도 여기 선진국이다 좋다 이런 거 무슨 웅장한 그런 걸로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이런 걸로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았을 거고요.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비판도 할 거고요. 아무개 선수는 남조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흐리멍텅한 일을 했습니다. 서로 고발해가지고 비판하고 2-3달 동안은 그런 기억들을 지우고 김정은에 대한 뭐 충성 이런 것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세뇌 교육을 받는 기간이 아마 상당 기간 이어질 겁니다. 북한이 비록 이제 한국을 적대 국가라고 얘기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내부 단속입니다. 북한 자체가 통일하겠다라고 남한을 접수하겠다라고 소리질 만큼 힘의 여력이 없고
북한 내부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단속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기네 국경은 대한민국과 붙어 있다라고 영토 조항을 헌법에 넣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제 개정된 헌법에. 그런데 이것은 적대적 두 국가가 됐으니까 한국하고서는 운동도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한국에 북한 선수들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는 거 보고 나서 정신이 흔들릴 거는 당연히 걱정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머문 북한 네네. 선수단은 분명 한국의 발전된 아, 그거 인프라, 있군요. 그렇죠, 환경 네네. 이런 것들을 접했을 텐데 네네. 아무리 뭐 단속을 잘한다 그래도 사실 뭐 눈이 달려 있는데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이 북한 선수단을 북한 당국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예, 이게 북한이 최대 약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소개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망가지니까 사상적으로 이제 북한 말로 치면은 남한의 자본주의를 보고서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그 말하는데 이거는 이미 북한의 젊은이들한테는 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 그 북한의 그 셀폰이 600만 대 정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 북한 인구가 2,600만인데 600만 대인데 주로 젊은이들 계통으로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한국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래도 듣고 비디오도 보고. 네. 그래서 가끔가다 북한에서 중고등학생들 다 많고 벌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남한 비디오를 보고 돌렸다 해가지고 뭐 12년 노동교화형 뭐 10몇 살짜리 애들한테 네. 이런 걸 하는데 북한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체제 단속은 끝까지 못합니다. 뭐 북한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영어로도 그냥 장마당 제너레이션이라고 장마당이라는 말에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명사로 씁니다. 미국의 논문 나온 거 보면은 JANG, MA, DA 장마당 그러네요. 제너레이션이라고 써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북한의 이 얼어붙은 체제를 결국은 붕괴시키는 세력이 될 거다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그 장마당 세대가 0에서 30세입니다. 94년에 국민들 300만 명 굶어 죽은 다음에 뭐 북한 정권도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라.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살라라고 하다 보니까 원초적인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 시장에서 그걸 장마당이라고 그러고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게 돼가지고 지금 북한의 딜레마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를 공산주의 국가면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는 책임을 못 지고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산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제일 튼튼한 것이 궁정 경제, 그러니까 팰리스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주머니는 말르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제2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군수 경제, 군수 경제도 많이 깨졌습니다. 제3 경제가 원래 민수 경제인데 민수 경제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암시장, 장마당 이것이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국민이 먹고 사는 거하고 이제 결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대의 딜레마인데 김정은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안 거두면 됩니다. 김정은이 뭘 해도.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단합을 시키려면은 돈을 통제해야 되니까 북한이 옛날에는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은 거를 다 뺏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화폐 개혁을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이 달러로 모으습니다. 다 달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있다 보니까 화폐 개혁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따로, 국민 경제 따로, 국가 경제 따로.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미국이 건드리려고 마음 먹으면은 얼마 못 갈 거라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은 이 축구단도 안 보낼 거라고 많이 또 전문가들은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전격적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형식 논리상 이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 여자 축구단이 결국은 이 아시아 축구 연맹의 행사였는데 이게 국가 대 국가 A 매치가 아니라 클럽 대항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북한의 내 고향, 대한민국의 수원 FC 위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 축구 연맹 안에 있는 민간 그 축구 클럽들이 모여서 대항하는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었다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그 여자 축구 선수단을 한국에 보내면서 하나의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요? 네,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대남 적대가 자기가 지금 2년 넘게 추진해오는 정책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게 많이 이제 북한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느껴졌죠. 예를 들면 우리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북측 선수단 뭐 참 잘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질문하는데도 북한 감독이 화를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질문을 안 네, 받고. 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국가 대 국가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왜 우리를 북측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사실은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북측이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 남한 아니면 남조선, 뭐 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가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상호 간의 호칭은 북측, 남측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상대를 부르는 호칭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입니다. 수석 대표들이 만나도 그 사람이 뭐 별의별 직함 장관을 갖고 있어도 뭐 단장 선생, 수석 대표 선생 이렇게 부르는 걸로 돼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자의 질문은 거기 원칙에 충실한 질문이었는데 북한의 이유일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적대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남측에서 우리를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북한이나 북측이라고 부를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라.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북 간에 출입국 절차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이게 나라 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경이라 그럽니다.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발행하는 남한 방문 증명서가 있어요. 여권 같은 크기에.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고 이래 가지고 출입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북한은 여권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 남북 간의 관례에 의한 출입 이런 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 우리는 당당히 여권을 내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고 북한의 내 고향 선수단들 와가지고 짐 싣고 이렇게 우리 카메라 막 플래시 터지고 이러니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드러낸 사진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AFC 여자 축구 경기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대남 적대를 이 선수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다가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에도 철저히 훈련을 받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들 아마 뭐 5월 26일 날 귀환했거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철저하게 소위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빼기 작업이요. 남쪽에서 보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젊은 네. 선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항 뭐 또 운동장 호텔 이런 데서 본 그 놀라운 것들 아마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인천공항 여기 좋다고 막 이렇게 둘러보고 뭐 환영한다고 둘러보고 이랬으면은 돌아가서 아마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거는 그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호텔에 한국 TV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차단했거든요. 버스도 완전히 그 안에 커튼 쳐가지고 바깥을 못 보게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그걸 한국에 왔는데 그걸 안 보겠습니까? 더 보고 밥 먹는 싶겠죠. 거 하나 사람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왜 외국에 나가도 아 여기 선진국이다 좋다 이런 거 무슨 웅장한 그런 걸로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이런 걸로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았을 거고요. 이 친구들이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비판도 할 거고요. 아무개 선수는 남조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흐리멍텅한 일을 했습니다. 서로 고발해가지고 비판하고 2-3달 동안은 그런 기억들을 지우고 김정은에 대한 뭐 충성 이런 것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세뇌 교육을 받는 기간이 아마 상당 기간 이어질 겁니다.